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총선이 끝나면 결과에 상관없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런 언급은 친박들의 공격을 미연에 막는 일종의 선제 방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런 김무성 대표의 언급은 또 이번 총선이라는 것이 총선 이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당내 권력지형과 대선 구도를 결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총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총선 2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정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유권자들의 관심과 반응 냉랭한 편입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각 정당들의 모습 정말 실망스러웠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지나친 정치적 냉소주의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바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죠. 백병주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말이에요. 자, 이제 여야 대표들도 자정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그렇죠. 거예요. 네. 일단 참 보면 당대표 하기도 힘들어요. 네. 예. 이 그림이 필요하죠. 예. 미디어 선거니까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죠. 오늘 0시 동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동대문 패션타운의 그 의류 도매상가이죠. 그 누존을 찾았고요. 예. 이 김종인 대표는 그곳에서 그 300m 떨어진 이 평화시장을 이제 그 각각 찾아서 이 상인들을 만나는 것으로 이제 그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했죠.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 세운상가에 있는 그 팹랩을 찾았습니다. 팹랩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그 청년들의 그 IT 창업과 그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하죠. 이들세 대표 오늘 서울의 그 각 선거구를 돌면서 이 치열한 유세전을 펼칠 예정인데요. 예. 아무래도 뭐 수도권 승부가 이번 총선의 그 판세를 이제 그 가늠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수도권도 수도권이고 대구 지역도 재밌고 부산 지역도 재밌어요. 대구, 부산, 광주 다 재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대구 갔죠. 김무성 대표가. 근데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대구 경북 지역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죠? 네. 또 친박 간별사로 통하기도 그렇죠. 했었죠. 네. 근데 친박이란 말을 쓰지 않기로 하겠다. 아니 근데 이게 본인들이 안 쓴다고 없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 당의 단합을 이제 강조한 발언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나 그 대구 경북의 민심, 특히 이제 그 대구의 민심의 풍향이 네.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 대구 지금 선거구 12곳 가운데 절반인 6곳에서 그 새누리당 후보들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지 않습니까? 네. 이 새누리당의 그 대구 경북 선대위원장인 그 최경환 의원. 그래서 이제 어제 대구 경북 선대위 그 합동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친박이라는 사람들부터 이제는 그 친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없고 오로지 그 새누리당만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그러죠. 네. 네, 당초 그 수도권 지역에 그 집중하기로 했던 김무성 대표. 어제 이제 급거 대구로 내려갔고요. 이 선대위 발족식에도 그 참석을 했는데 최경환 의원과 이제 서로 부둥켜 안고 딱 앉는 사진이 글쎄요. 오늘 신문들에 많이 호응하는 나왔죠. 사진. 이야, 진짜 대단해요. 정치인들은. 근데 김무성 대표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선 끝나면 당대표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 한신문 일면 헤드라인 그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예. 선수친 김무성 이렇게 예. 하는데요. 네. 어제 그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그랬죠. 한 4가지 정도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첫째는 그 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총선 끝나면 당대표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친박 쪽에서는 뭐
그만두기로 돼 있는데 뭐 새삼스럽게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7월에 전당대회잖아요, 그렇죠. 원래. 예. 네. 이 또 그 공천 갈등 등의 그 책임진다는 차원이기도 하고 그 대선 주자로서의 그 주변 정리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그 이번 선거 새누리당이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고 자신이 그나마 무공천이라는 그 강수를 두지 않았다면 과반 의석 확보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세 번째가 재밌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묻지 말라. 이러면서 그 강은 안 도큐멘터로. 건넜다. 네. 그것도 있잖아요. 네, 네? 강은 안 건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하나 재밌는 발언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감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을 더 했다고 하죠. 원래 우리가 거울을 보기 전에 자신은 잘 안 보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강을 건너지 않는다. 저 이 얘기 듣고서 본인은 안 건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가 있는 얘기거든요. 강이 건너간 모양이죠. 네, 글쎄요. 네. 그 상대가 있는 얘기인데 너무 자신 있게 강을 건넌 게 아니라 말씀하시죠. 강이 이제 건너갈 수도 있겠죠. 참 재밌어요. 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역구부터 단일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러죠. 네, 그 정장선 더민주구 총선기획단장이죠. 어제 그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 심상정 대표의 그 선거구인 고향 가프트라도 그 단일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 김종인 대표도 심상정 대표 지역구가 그 단일화되면 다른 곳의 그 단일화도 그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면서 이제 적극적인 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당 안팎 반응은 좀 신통치가 않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더민주의 이제 그 고향 그쪽 지역구의 후보가 그 박준 후보라고 있거든요. 예. 그 4년 전에 자신이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그 정의당이 양보할 차례다. 그 심상정 대표가 양보할 때라면서 이 당 지도부의 그 단일화 방침에 뭐 반발하고 나섰고요. 이 심상정 대표 또한 한 언론과의 그 통화에서 이 박준 후보가 그 단일화를 그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 정장선 단장의 이 얘기 이 실효성이 없는 그 언론 플레이 아니냐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그러죠. 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후보 개개인들의 이익이 다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당대당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더욱더 쉽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지금 투표용지가 4월 4일.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게 인쇄 들어간다며요. 예? 네. 그런데 좀 먼저 인쇄하는 데가 있어서. 먼저 인쇄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부지런하네,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 9일 이후에 이제 네.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4월 4일이 되는데 이 때문에 그 야당에서는 그 후보 단일화 그 데드라인 4월 4일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데 예. 문제는 서울 9호, 경기 남양주, 수원 8달, 안산 단원, 의정부 파주, 여주 양평 요거 이들 지역은 30일이나 31일 오늘 그리고 4월 1일 이렇게 그 투표용지가 그 인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대부분 그 야권 단일화가 그 진행되거나 진행될 지역인데 왜 이렇게 투표지 인쇄를 빨리 하느냐 인쇄를 이제 중단해라 이렇게 그 중앙선관위에 그 촉구를 했다고 하죠. 선관위 뭐라 그래요? 네, 그 중앙선관위에서는 그 예정대로 그 인쇄를 좀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두 예.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쇄 시설이 부족하거나 그 다른 선관위 그 인쇄 일정과 그 중복된 경우에는 뭐 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선거법에도 이럴 때는 그 앞당겨 인쇄할 수 있도록 그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하나는 이미 구시군 선관위에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여야 추천위원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이 그 참여해서 인쇄 시기를 예. 결정한 바 있고 후보자들에게도 이를 다 이제 통보를 했는데 예.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이야기이기도 그러니까 하죠. 이제 야당도 참여한 상태에서 결정한 거다 이거죠. 그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후보자들한테 여야를 가릴 얘기하고. 것 없이 예.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다 넘어갔다가 뒤늦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그렇죠. 이런 그 뒷북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참 4월 답답한 4일까지니까 그죠? 아니다. 4월 4일부터 사실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4월 4일까지가 아니다. 9일 이후에 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차질 예상될 때에는 그 일찍 할수 전에라도 있다 이거죠. 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다고 하죠. 네. 아유 복잡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4.13 총선 오늘로 딱 이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13일 남았는데요. 그리고 현재 야권의 가장 큰 이슈, 좀 전에도 이 투표용지 인쇄 문제를 놓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야권 연대 문제입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 그래서 오늘은 1부와 2부에 걸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연결합니다. 정장선 선대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엔 130석 맞습니까? 목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130석을 목표로 했다가 예. 지금 저희가 좀 하향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권하고 물론 호남도 포함되면서 수도권이 지금 야권 분열이 되면서 야당끼리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래서 이 상황이 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경합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한 110에서 120 사이 정도로 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110에서 120 사이.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워진 이유가 야권 분열 때문이다. 그게 핵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지난번 선거도 그랬지만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이렇게 분열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 현장의 후보들이 아주 아우성들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네. 어쨌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당은 국회로 망하고 야당은 분열로 망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국민의당 입장을 제가 한번 입장에서 여쭤볼게요. 네네네.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솔직한 얘기로 야권 연대나 후보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자당 후보들이 굉장히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할 그거는 충분히 인정하시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무조건 다 경선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 당 후보가 약한 지역이 있으면 그것도 얼마든지 하겠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게 저희들이 지도가 높고 정당 지도가 높고 하니까 무조건 양보하라는 게 아니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 협의할 용의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는 어쨌든 후보들이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슨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예. 현장에서 합의된 부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존중해 주자 이런 거죠. 저희가 무슨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국민의당이 걱정하는 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이게 경선하든 뭐하든 자당 후보가 밀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줄투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선거 당일날 인격 선거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후보자를 찍는 걸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는데 정당 투표는 예를 들면 새누리당을 하거나 국민의당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찍었으면은 정당 투표도 더불어민주당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이거 단일화했다가 정당 투표마저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예. 어쨌든 저희들이 예전에 보면 사람 투표, 정당 투표 달리 교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론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풍토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권자들의 제가 수명이. 이제 그걸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다 하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런 거고 예. 합의가 되면 합의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또 약한 지역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저희 후보들이 지금 가령 종로, 그러니까 중구, 성동구 같은 경우도 하겠다. 거기가 우리가 여론지가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도 하겠다는 거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할 용의가 있는데 어쨌든 대화는 필요하지 않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만약에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저희들이 저희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혼자라도 예. 근데 이제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일화된다고 해서 국민의당 지지했던 분들이 다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지지로 일부 넘어갈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치 지형을 보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30%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옥색 파동 이런 거 겪으면서 30%로 떨어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근데 죄송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조사 개요를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지지율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의 언급은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치적 지형을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만약 1대1 구도가 됐다면은 모든 저희들이 볼 때는 과반수 넘겨볼 수 있는 그런 정치 지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110석, 120석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분열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일체 현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야권이 분열됐을 경우 이 기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잘 안 될 텐데 투표하면 뭐하냐. 이런 의식도 굉장히 잠재적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야권이 분열된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특히 여당에서 야권 단일화 얘기만 나오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단일화가 어쨌든 여당한테 불리하다 이것이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손학규 전 대표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은 본인과 가까운 분들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데 그것이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영상을 보냈는데 그거는 국민의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은 그러면 지금 상황과 연관시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어저께 아마 손학규 전 대표께서 수도권에 몇 군데 방문하시고 이제 상가집을 방문했는데 상가집 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라고 얘기는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얼마나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 생각에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당이 이번에 독주하는 것은 어떻게든 안 좋다. 그건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또 어제 이렇게 다녔다고 해서 또 계속 앞으로 다닐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당이 독주 체제를 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손학규 전 대표 이게 지금 정계 복귀 수순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네, 어저께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집 가는 게 들리는 것 뿐이고 앞으로 더 이렇게 많이 다니겠냐 이 정도만 얘기하셔서 앞으로 향후 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굉장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손학규 전 대표의 합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상황이 어렵고 또 어쨌든 그분이 움직임이 야당에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금 분열된 상태에서 그래도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근데 손학규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친노가 주류로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복귀하기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제 생각은 그 손학규 전 대표께서 정치를 다시 복귀할지 여부조차는 잘 모르겠고요. 또 그런 수순이라고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빌렸다고 얘기하시니까는 이게 복귀 수준은 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또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에 컷오프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분도 굉장히 무소속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바라보시면서 기분이 좀 씁쓸하시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김부겸 의원과 같이 노력을 해왔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기계적 평가에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게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역구도를 캐는데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게요. 문희상 의원하고 윤우덕 의원은 구제됐잖아요. 네네. 근데 왜 홍일학 의원은 구제를 안 했는지 이렇게 선전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그렇게 탈당을 했거든요. 본인이 탈당을 해서 구제할 대상이 아예 안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기억으로 홍일학 의원이 탈당일까지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죠? 저희들이 계속 만류하고, 그냥 그때 김종인 대표께서 대구까지 가서도 위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무소속 구직을 했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또 한편들은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호남 쪽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이런 얘기했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정치적 하청기지로 이용하고 있다. 호남 정치 보고는 이룰 수 없는 정당이다.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언급에 대해서. 지금 호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남이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옳은 편인지 모르겠지만 모태라고 또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청기지가 아니라 모태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예.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호남 그 유권자들께서 궁극적으로 좀 판단하시자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 맞서고 또 다음에 정권을 저희들이 찾아오는데 어느 정당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그 판단을 하시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국민의당하고 자꾸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예. 실제적으로 호남 쪽의 유권자들의 생각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뭐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예를 들면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도 사실상 굉장히 소외됐었다. 그런 차원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호남에서 아직도 그쵸? 그 신뢰를 회복을 못하고 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물론 노력은 계속 하시겠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쉽겠느냐. 그리고 이번 총선 때까지는 어쨌든 그런 껄끄러움이 계속 남아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의견도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예, 저희 그런 걸 잘 알고 현실을 잘 알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더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어떤 이당이 좀 특정 계파의 정당이거나 네. 과거처럼 무슨 특정 그 계파나 그 분파의 어떤 당이 아니고 앞으로 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확실히 변화해 나가겠다, 혁신하겠다 이런 의지를 저희들이 계속 보이고 또 실천하겠습니다. 예. 4월 4일이 마지노라인이죠. 야권 연대를 위해. 네네. 그죠? 그 4월 4일. 근데 지금 벌써 투표용지 들어간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네. 좀 항의도 하시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우리 정 단장님이. 예. 그죠? 자, 어떻게 그 4월 4일 시한지 다가오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희들은 일단은 야권 단일화를 해서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은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단일화는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게 안 되면 여당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면은 저희들은 저희 독자적으로다가 예. 저희 당이 박근혜 정부 다음에 현 여당과 당당히 맞서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선대본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언제나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전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는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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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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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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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베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수학 잡자 수학 중심. 개념부터 유형까지 수학 중심. 매일매일 내쪽이면 수학 완성. 초등 수학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수학 중심으로 잡자. 미래의 내듀가 만든 수학 개념서. 초등 수학은 수학 중심.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0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7시 40분 1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인 아들목 지난 지점 4차로에 서 있던 고장난 버스는 갓길로 치워졌습니다. 하지만 여파가 더해지면서 달래내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또 경기권에서는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나란히 가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 수서 아들목에서 탄천 1도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올림픽도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구간까지 정체인데 50분 정도는 감안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도 정체인데 이 구간은 40분 정도 소요된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앞서 후보 단일화 그리고 연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저희가 들어봤죠. 자, 이번엔 국민의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연결합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지금 연대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것은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성 양당 구태 정치 혁파를 위해서 탄생된 당이기 때문에 기성 양당 정당과 연대한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예. 자, 그런데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야권표의 분열 때문에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게 된 지역이 많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그 문제는 참 답답합니다. 예. 야권 분열의 원인을 따지자면은 그쪽이 책임이 많고요. 예. 그리고 새누리당의 독주를 자꾸 얘기하면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는지. 예. 새누리당 독주하니까 이걸 막자. 거기까지 좋습니다.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그 헌신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은 지가 약하니까 당신들은 후보 들어가라. 우리만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패권주의 발상이고 욕심뿌리 발상이죠. 예. 뭔가 상대를 배려하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기득권 내려놓기 그러면 뭐 우리가 수도권에서 뭐
어느 정도 양보를 하겠다. 이 정도 양보할 테니까 우리 한번 힘을 합쳐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일방적으로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욕심꾸러기 패권주의 발상이죠. 예. 그렇다면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지금 야권 연대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희생과 헌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야 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아니 예를 들어서 요 수도권에 그러면 우리 국민의당 후보가 될 만한 지역은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그 후보 사퇴시키겠다. 예. 먼저 그렇게 얘기하고 나와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 높으니까 예. 경선에서 후보 단일하자. 예. 그것은 자기들이 다 먹겠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요, 안철수 대표는 지금 40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표. 거기에 우리 문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40석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일단 호남과 비례 합쳐서 30석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도권, 충청권에서 한 10석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40석 가까이 아마 국민의당의 분위기가 저는 막판에 저는 살아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예. 기성 양당 정치 지긋지긋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정치 혐오증이 있는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너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습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아마 지금은 잠복했지만은 선거 막판에는 반드시 심판의 투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요. 우리 국민의당 후보 중에서 될 만한 후보들은 다 당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40석이 목표고 그거 안 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만일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표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이거 전 정확히 모르겠는 게 당대당 차원의 연대는 안 되지만 만약 지역 차원의 후보자들의 연대 같은 경우에 하면은 그거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는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전에는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후보자로 공천을 했는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경우 그 경우는 해당행위죠. 그것은 징계하고 해당행위이기 때문에 제명하고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절차에 따른 후보 단일화 논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이 한다든가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당대당은 아니지만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지 않다고? 왜 많지 않다고 보시죠? 서너 군데밖에요? 예,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너 군데 예를 들면 어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서너 군데. 지금 정호준 의원하고요. 중구요. 중구 성동. 그리고 안산의 부자연 의원이 지금 야권 단일화 요구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강서의 김성호 전 의원. 예. 그리고 인천의 한광원 전 의원. 아하. 그런 정도가 야권 단일화 논의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천을 받고도 등록을 하지 않는 후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후보 단일화 합의하자마자 탈당한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일부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침소봉돼서는 안 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글쎄, 지금 당장 선거 와중인데, 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선거 끝나고나 검토해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네네. 물론 국민의당으로 출마하신 또 가까운 분의 선거사무소도 갔고, 더불어민주당
그쪽에 있는 본인과 가까운 분들 선거사무소도 갔는데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권이 이 정부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야권연대 참석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 이 손학규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야권 연대 찬성하셨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습니다. 정권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고요. 예. 지금 야권 연대가 안 되더라도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서 그 야권 후보를 당선시켜 주실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 훌륭하고 가능성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을 것이고요. 예. 국민의당 후보가 더 훌륭하고 적합하다 그러면 국민의당 후보를 뽑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손학규 전 대표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는 안 보세요? 손학규 대표께서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손 대표께서 지지 유세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예. 저도 손 대표님께 좀 와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예. 자,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씨,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맡고 있죠. 그렇죠? 네네. 근데 국민의당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김홍걸 씨 본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그냥 끝내주시네요. 본인의 사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목표를 위해서 아버지를 지금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부자간이라고 해서 부자간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가족인 것이죠. 예. 김홍걸 씨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적인 업적이나 정치적인 비전을 계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분이 왜 그렇게 나서서 공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천정배 공동대표를 향해서도 탈당 당시 야권 통합과 연대를 위할까라고 했는데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후보에서 사퇴해서 진정성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도 한 모양이에요. 글쎄요.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가장 사랑한 정치인이 박지원 의원님이나 천정배 대표인데요. 아버지께서 사랑한 정치인을 왜 이렇게 공격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지금은 동교동계가 국민의당으로 대부분 와 있기 때문에요. DJ 적통성은 국민의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홍걸 위원장께서 아마 문재인 친문 세력이 총대를 메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안타깝고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버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